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첫째 주 주말이죠. 제가 평일은 비교적 시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말에는 시황 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말인 만큼 그에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있는 종목은 LG화학이고요.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면 지금 LG화학이 화재 이슈와 함께 대규모 리콜 이슈가 번졌고 또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 상장할 수 있다는 다소 좋지 못한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처럼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LG화학을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할 때 물론 과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렇다면 싸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인 시각으로 쳐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관점으로서 LG화학을 쳐다보고 있고 만약에 매수하게 된다면 언제쯤 매수할지 이런 것들을 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아무리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과거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턱대고 매수하게 된다면 그 매수가 밑으로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가가 내가 매수했던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한참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수를 할 때 그 주변 분위기를 한번 감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분위기라는 것은 그 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재료, 그리고 주가의 위치,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제가 의미 있는 지지선을 그었는데 이 부근에서 주가가 무너졌는지 아니면 지지를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LG화학을 보시면 아마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영상을 다루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일반적으로 배터리 화재건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리스크에 그쳤고 낙폭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았던 그런 재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진 다이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는 77만 4천원 여기 제가 지지선을 그었는데 과거에 두 차례 저항대로 여겨졌었고 또 돌파한 뒤에는 지지선으로서 지금 약 두세 차례 정도 반등이 나왔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틀 동안 반등이 나왔지만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와 비슷한 구간대에서 이와 같은 라인을 설정을 했지만 지금처럼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음봉이 나왔다면 이런 구간이겠죠. 약간의 비중을 줄이던가 아니면 전략 매도 후에 한 발 물러나서 종목을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100%는 없기 때문에 항상 많이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동안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여겨졌던 그 지지선이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면 저는 한 발 물러나서 종목을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분위기를 파악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LG화학이 이 부근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구간 내에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수급을 살펴보면 첫 음봉이 나왔던 이 시점 이때 이후로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LG화학은 외국인이 핸들링하는 종목이고 특히 작년 9월 달에 물적 분할 이슈로 인해서 개인들이 많이 던졌던 물량을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해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국인의 비중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섣불리 매수하기는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이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은 신규 매수하기에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화재 이슈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지금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었던 만큼 이런 신뢰도가 지금 개선되지 않는다면 과거의 화재건과 다르게 반등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빠르면 늦가을부터 겨울쯤에 상장 예정이었는데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슈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LG화학을 바라보는 기대감 자체가 조금은 식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물적 분할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면 지금 구간은 충분히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이 돼야지 오히려 LG화학은 기대감이 붙을 수가 있고 주가의 안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IPO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LG화학의 기대감이 다소 식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단지 주가가 올해 가격에 비해서 최저점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매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분위기를 많이 보시고요. 그 분위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지금 LG화학을 바라보고 있는 재료, 또 이어서 주가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서 하락하는 종목을 너무 섣불리 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기대치를 못 미치는 신작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만 봤을 때는 지난 1년 동안에 이 가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싸 보인다. 그래서 매수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가격적인 측면에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절대 그게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는 제가 8월 12일 이 당시에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매수의 기회라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종목하고 지금 SK하이닉스 어떤 차이점이 있었냐면, 자, 이 당시에 하락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도 외국인의 수급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을 부추겼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꺾일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 또 모건스탠리에서 목표가를 하향한다는 매도 리포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화제 이슈, 그리고 다소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신작 게임, 이런 이슈와는 다르게 논쟁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작년 11월 달에 9만원 후반에서 10만원 초반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빠른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지지라인으로 삼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G화학과는 다르게 이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SK하이닉스도 LG화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할 듯 하다가 또 무너지게 된다면 저라면 마찬가지로 비중을 줄이던가 전량 매도 후에 한 발 물러나서 종목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할 때 매수하고 끝이 아니에요. 작년에는 기다리면 다시 반등이 나왔다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정말 적절한 위치에서 빠른 반등과 함께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하고 끝이 아니라 그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항상 파악해 보시고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한 발 물러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볼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 볼 수 있는 시야라고 할까요? 그런 시야를 한번 넓혀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일진다이아와 관련해서 자회사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종목을 집중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했었어요. 제가 매수했던 날짜가 조금만 확대해보면 금요일 8월 30일 날 매수했고 이때일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 날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원래의 계획이었다면 자회사 상장 시점인 수요일과 그 다음날 목요일까지 초반의 흐름을 보면서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왜 먼저 미리 매도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매매 마크 내역을 살펴보면 8월 27일 금요일날 제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주말을 넘겨서 화요일날 조금은 고점에서 매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약 5%의 수익을 갖고 전량 매도를 하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제가 매도하기 전날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해서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9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저는 이 기사가 제가 일진 다이아를 매도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첫날 따상을 가게 된다면 89,100원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진 다이아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가 지난번 맥스트처럼 따상상 그 이상의 기대감이 조성이 된다면 충분히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9만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첫날 따상 가격 이미 목표가를 터치했다고 볼 수가 있고, 개인들 입장에서 이 기사를 봤다면 89,100원 이상에 올라가기에는 어쩌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첫날 따상이 나왔을 때 혹은 그 다음날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일진 하이솔루스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었다면 조금은 추측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9만 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는 것은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 후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 기사가 나온 다음 날 이때 전량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중한 때는 플러스 10%까지도 갔었는데 제가 플러스 5%에서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약간 아쉽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했던 계획, 그 계획은 주변 분위기를 보면서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매수하고 끝이 아니라 그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재료와 이슈,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서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시야를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진다이아를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수소 관련 섹터는 여전히 유망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관심 업종으로서 여러 종목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규 매수할 때는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가 됐던, 스윙 투자가 됐던, 혹은 단기 투자가 됐던 항상 매수한 뒤에 분위기를 잘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난 장기 투자로서 신규 매수했으니까 5%, 10% 하락해도 상관이 없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작년이 아닌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 LG화학과 NC소프트처럼 다소 부정적일 수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한 발 물러나서 종목을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면서 항상 투자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